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후폭풍. 예,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뒤로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전제달아서 했던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국제관계에서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어제 이틀째 반발을 했고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제는 크렘린궁에서 입장을 냈었는데 이거 전해드렸었는데 네. 무기 보내면 너네도 전쟁 끼는 거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어제는 외교부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은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또 여기에 더해서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러시아 입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북한의 러시아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 좀 이면을 보자면은 북한 문제로 우리의 무기 지원을 좀 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 대통령실도 역시 대응 수위를 좀 높였죠. 네. 그제는 대통령 인터뷰 잘 읽어보길 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노 코멘트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 잘 읽어봐라 이 정도였는데 네, 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뭐 러시아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흠. 그리고 중국도 어제부터 말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네. 역시 우리나라도 좀 신경전으로 맞섰고요. 윤 대통령이 인터뷰 중에 대만 해협, 중국과 타이완 상황 언급한 거 문제 삼은 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근데 이 후자 발언은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중국 외교부는 말참견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대만 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죠. 로이터 네. 통신에서 현상 변경. 그러자 이제 중국이 발끈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의 후폭풍인 건데 거기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발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산된 발언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도 어제 기자들이 분주하게 좀 취재하느라고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도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제도 물어봤었는데 우발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어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거는 일단 표현은 대통령이 말실수하거나 지르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안보팀에서 넘겨준 초안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대통령이 표현을 최대한 다듬어서 완화해서 신중하게 표현을 고쳐서 한 거다. 오히려 대통령이 완화하는 쪽으로 고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대통령이 지금 뭐 독불 장군이다 아니면 네.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참모들 의견 안 듣는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려는 걸로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혹시 이번 건에 대해서 용산 분위기를 좀 들어봤느냐 네. 이것도 좀 물어봤는데 이게 아주 여론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원래 관계도 좋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막상 러시아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두 편 중에서 그럼 러시아 편을 들자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맞서게 되면은 이거는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런 어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분위기, 여당과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셨고,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뭐 어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한국이 그동안 가졌던 외교 방침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 그게 이제 보수 정부, 진보 정부에 따라서 조금 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어떤 뭐 육자회담에 들어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자극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큰 원칙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에 사실상 폐기된 거 아니냐 이제는. 확실하게 이게 이제 국제 이제 대외 환경 변화, 예. 그렇다면 이제 북중러와 한미일이 이제 동맹 관계로 이제 맞붙는 이런 거가 이제 좀 전선이 명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짚을 수가 있는데 뭐 안보 측면에서도 이를테면은 뭐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제 중국이 어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사실 우리가 중국 대사 우리 정부가 초치했거든요. 예. 어제. 예. 그래서 중국한테 항의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미국 쪽에 조금 우리가 너희 편이야라고 보여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경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은 중국 경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음. 지금 3월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4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대중 무역 적자가 27억 7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60%예요. 지금 중국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만. 사실은 예. 이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었어요. 지금까지. 아. 1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총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 흑자를 거뒀는데 이게 전체 무역 흑자의 91.3%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최근 1, 2년 동안. 이게 물론 중국이 이제 한국과의 중간재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경쟁 관계에 들어섰다라는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라는 이제 전문가들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중국과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무역 관계가 더 악화될 앞으로도. 이제 그런데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한국 정부나 한국 외교 측면에서는 아예 중국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올스톱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얼마 전에 중국 갔고요. 예. 프랑스 마크롱도 중국 갔고 사우디도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본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나라들은 다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 가가지고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실리를 가져올 수는 있냐? 지금 역대 최대 122명의 경제사절단하고 같이 간다라고 예, 하고 예.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도체법, 예. 또 인플레법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뭐 이익을 취해 와야 된다라는 게 최대 과제였는데 그 다 의제에서 빠진 걸로 보입니까? 예, 의제에서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빠졌어요. 공식적으로 완전히 올리지 않는다. 빠졌어요. 예라는 거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보 동맹과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이런 뭐 어떤 그 기술 동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올린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먼 미래의 일이고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당장 이 수출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는 물론 안보 동맹 그리고 뭐 해구산 뭐 이런 것도 의제가 오르겠지만 경제 성과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큰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시적 성과 말씀하시는 건데 또 가시적 성과 면에서 뭔가가 좀 나와야 국민들 보기에도 이런 이익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포석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요. 네. 그리고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 들었던 얘기가 예. 지금 한중 의원 연맹을 최근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시점에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요. 의원들 사이의 교류. 네, 그거에 어. 대해서도 좀 용산에서는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또 설전까지 오가서 이 문제는 인터뷰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공공매입엔 선근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이제 구제 대책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당정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국토부가 두 가지 대책 발표를 했거든요. 두 가지요. 그제 처음 발표한 거는 경매 중단 조치죠. 요거는 상황 정지 정도의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어제 추가로 발표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선 매수권 부여. 이거는 피해자가 경매를 할 때 만약에 사고자 한다라면은 먼저 살 수 있게 낙찰 우선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저림의 대출인데 이렇게 낙찰 받을 때 좀 금리 싸게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게. 근데 피해자들은 어제까지 나온 대책 모두 다 근본적인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 사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건 실제 보상책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근본적인 거는 공공 매입이에요. 공공 매입이라는 건 그럼 공공이 사서 달라? 맞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대체로 첫 번째 지금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채권, 그 부실 채권을 정부가 일단 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그 집까지 산 다음에 그 집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1차로 정부가 사게 되면은 당장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제 채권자 그리고 이 피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 이제 세금으로 이것들 다 운영해야 되는 문제니까 국민들까지 여러 가지 좀 고려할 것들이 많은 부분은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맞습니다. 지금 당정이 당장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세금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국민들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반대 논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 공공 매입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좀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한테 세금 들여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은행이 또 세금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3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여기에 더해가지고 정의당 3당의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예. 또 전세 사기 논의를 할 거거든요. 대책에 대해서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적개심은 더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랑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어제 민주당이 의총해가지고 쌍특검 추진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쌍특검이라면 이제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답이 없다. 이 와중에 득실 따져가지고 쌍특검을 치느냐. 저런 게 운동권식 필살기 정치다. 그러니까 경찰에 끌려가지도 않고 끌려가더라도 손톱 자국이라도 내려는 그런 심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국민의힘 민주당 평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예, 예. 국민의힘은 저 국정을 운영할 여당의 자격이 없다. 전세 사기 대응하는 와중에 또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진짜 양쪽 취재하다 보면은 살벌한 기운이 느껴질 것 같아요, 기자들. 계속 듣다 보면 말의 그냥 전쟁. 그러려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군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 이거 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일단은 이거의 근본 이런 전세 사기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게 형성이 됐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거기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젊은 세대들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탄에 있는 그 이제 임대인 장모 씨가 사는 거 그 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화성의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38.32가 작년 4월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8,980만 원인데 전세가가 1억 8,740만 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이거를 전세를 다 드리고 막 300채씩 했는데 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깡통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동산가가 변하면서 깡통 전세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있고, 예. 마음 먹고 작정하고 진짜 사기친 경우들도 지금 있는 거죠. 그건 좀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들은 구분이 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지만 예. 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러나 저러나? 다 자기는 이제 나앉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정부의 해법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가. 근데 문제는 국회가 지금 이게 네 정부 탓이네 내 정부 탓이네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한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 정부가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아무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인천시가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008명인데 네. 여기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2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0.6%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피해자한테만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경공매로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정도까지 가야지 그 전에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피해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못 해주거나 안 해준다라는 지원이 거예요. 아주 까다롭다는 거군요. 아주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도대체 뭐 하냐 지금 이제 이런 불만들이 지금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같네요. 어려운 상황. 자,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죠, 박 기자. 네. 국민의힘 이재명 송영길 연계론.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관계에 대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비주류에서 나온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다시 나온 거고요. 예. 최고위 발언자가 7명이었는데 3명이 이심송심 연계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3명이고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이심송심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 물려받았는데 여기 어떤 거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혹의 종착점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논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에 기자회견하고 조기 귀국을 할 거다. 바로 귀국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정설로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확정적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류 변화는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예. 적어도 검토는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우상호 의원 야당 레이더 준비된 날이거든요. 거기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